네, 강사님 촬영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10월 29일 토요일입니다. 네, 일단은 저희는 간단하게 소개를 드려야겠네요. 네. 저는 어떤 주식을 잘한 사람은 아니고 아주 좀 오래 했어요. 한 30년 넘게 좀 실전해서 주식을 했고, 좀 실전 경험은 많아요. 실전 경험은 많지만 제가 누구한테 저는 이만큼 똑똑합니다 할 그 정도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단지 경험은 누구보다 뒤지지 않을 만큼 30몇 년의 어떤 경력은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한때 잠깐 주식 유튜브란 걸 하기는 했지만 요즘은 그걸 안 해요. 안 하고 그냥 저 변두리에서 조그만한 어떤 주식 밴드 그거를 하고 방장을 하고 있는데, 주로 공부, 이론적인 뒷받침 이런 위주로 좀 운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저희 밴드 회원님한테 항상 이야기해요. 주식은 아무도 모른다. 오를지 떨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거다. 그렇지만 주식쟁이는 끝없는 선택의 연속이다. 로또도 그죠? 내가 사야 당첨이 되는 거죠. 그렇듯이 암만 대박주라도 보고만 있으면 뭐예요? 사야 되는 거죠. 근데 사는데 차트나 어떤 이런 개념이 아닌 기업을 정확하게 알고 투자를 해라. 저는 그런 주의거든요. 그래서 어떤 종목이든지 제가 사라, 팔아라 이런 개념이 아니고 각자 이 종목을 이해를 하고 사야 되는지 팔아야 되는지 판단을 하자, 이런 위주죠. 그래서 짧은 지식이지만 가능한 초보분들께 많은 공부 위주로 좀 밴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어떤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이 스펙이라는 것을 저는 굉장히 좋아해요. 자산의 한 50% 정도를 스펙을 항상 편성을 해둬요. 그게 좀 안전하더라고요. 또 스펙주는 의외로 대박이 많이 나요. 그래서 요즘 같은 장이 안 좋을 때 이럴 때는 또 더 좋은 것 같고, 그러던 차에 이 NH23호가 합병 발표가 났어요. 근데 대부분의 어떤 스펙주는 소수의 어떤 매니아 계층만 보고 있는 거죠. 왜냐? 언제 합병할지 아무도 모르니까. 그래서 지겨움이 동반되죠. 또 일반 주식하는 분들은 기회비용 상실, 그래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 스펙주는 대부분 다루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저도 혹시 다른 사람이 NH23호 정보를 올려뒀나 하고 종토방에도 기웃거려 봤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없으면 귀찮아도 내가 찾아봐야 되겠다. 그래야 또 저희 밴드 회원님들한테 이렇게 공부 차원에서 설명을 드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자료를 쭉 찾아보고 공부를 하고 또 회원분들께 설명드리기 위해서 영상 자료를 찍고 그러거든요. 그러다가 어떤 스펙주는 그죠? 앞으로 6개월 후에 거래가 재개되니까 지금 제가 굳이 설명해줘도 이거는 매수를 부추기는 행위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왕이면 NH23을 보유하고 있는 초보분들께 조금이라도 뭔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목적으로 그냥 공유해서 올려드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얘는 촬영을 한 후에 밴드 회원뿐 아니라 유튜브에 올려서 관심 있는 분들, 6개월 동안의 어떤 기간이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스펙 공부도 하고 또 NH23의 가치를 한번 알아보고 거기에서 나중에 거래 재개되면 판단을 하시라, 이런 목적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거는 저의 주관적인 판단이죠. 절대치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맞다 틀리다 개념이 아니고, 저 사람은 얘를 저런 식으로 판단을 하구나, 요 정도 참고 정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는 관점의 어떤 스펙 또 NH23을 일단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마 보통 보면 제가 어떤 밴드 회원분들께 어떤 한 종목을 설명드리면 영상으로 해도 한 2-3시간 흘러가고 굉장히 좀 맨날 며칠 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유튜브 하는 분들은 뭐 한 5분, 10분 간단하게 하죠. 어떤 사람들도 그런 걸 좋아하고. 그렇지만 저는 이 종목을 단타용으로 설명드리는 게 아니고 스펙에 대한 이해 개념이라서 시간이 조금 길지도 몰라요. 근데 어쨌든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요, 스펙이라는 거는 어떤 초보분들 입장에서 접근할 때는요, 스펙의 기준, 얘가 스펙이 합병이 됐다 해서 다 시세가 나고 대박이 터지진 않아요. 오히려 주저앉는 경우도 되게 많다는 거죠. 그러면 이 스펙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합병 비율 같아요. 몇 대 몇수로 합병되느냐. 그러니까 스펙과 비상장 법인이 서로 합쳐지는 거죠. 근데 이 합쳐질 때 이 비상장 법인이 스펙과 몇 대 몇으로 합병되느냐. 얘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주식도요, 주식수가, 피합병 법인이 주식수가 많으면 거대한 공룡이 돼버려요. 이런 주식은요, 주식수가 너무 많은 거는 가능성이 없어요. 최근에 이런 움직이는 거, 스펙 중에서 급등하는 거 보면 공통점이 합병 비율이 다 작다는 거예요. 보통 1대 한 10 이하, 요 정도에서는 시세가 잘 나요. 그 이상은 좀 버거운 감도 있고. 그래서 최근에 뭐 코닉이나 이런 식으로 시세 나는 거 보면 한 1대 5, 뭐 이런 식으로 비율이 작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스펙을 볼 때는 첫째는 가장 중요한 게 합병 비율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 NH23을 보면요, NH23을 보면 합병 비율이 1대 0.85, 1대 0.85. 이런 수치는요, 저도 스펙주를 몇 년 동안 하고, 저는 그 스펙주가 거진 초창기 멤버거든요. 스펙 불모지였을 때부터 스펙을 좋아했어요. 그런데 이런 합병 비율은 본 적이 없어요. 이만큼 낮은 거, 1대 0.85, 거진 한 1대 1 비율이죠. 이런 비율은 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액면적으로 보면 이래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 합병되는, 피합병되는 회사가 얼마나 개판이면 합병 비율이 1대 0.85가 나오느냐, 저만큼 가치밖에 안 되느냐, 비관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합병 비율을 봤을 때는 말도 안 되기 때문에 이런 합병 비율은 본 적이 없다. 그러면 얘가 그만큼 쓰레기가 안 좋구나. 일단은 저도 잠깐 합병 비율을 보고 약간 멍했어요. 아, 이거는 좀 쓰레기 같다. 잘못 걸린 것 같다. 하필이면 재수 없게. 약간 이런 기분으로 출발은 했어요. 그리고 이래 보면 SBI 인베스트먼트 이래 돼 있어요. 가면 인베스트먼트니까 딱 봐도 그냥 알겠죠? 투자기관. 인베스트먼트나 뭐 우리말로 어떤 캐피탈이나 그냥 따지고 보면 같은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 주식시장에도 보면 뭐 SBI 인베스트먼트나 뭐 컴퍼니 K 이런 회사 비슷한 어떤 개념의 어떤 회사예요. 그렇지만 이 캐피탈이라는 어떤 타이틀을 달고 상장된 거는 SBI 인베스트먼트 얘가 처음이에요. 캐피탈이란 어떤 개념. 캐피탈이라는 거는 그죠? 뭐 조금 무식하게 이야기하면 그냥 사채업자예요, 사채업자. 내가 돈을 현금 갖고 투자해가지고 거기서 많은 어떤 수익을, 고수익을 얻어내는 거죠. 근데 차이가 있다는 거는 SBI 인베스트먼트는 개인한테 돈을 빌려주고 일수 찍듯이 돈을 회수하는 게 아니고 기업한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그죠? 주식이 신규 상장되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왜? 숨어있는 전환사채가 많다. 주식이 등록되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갑자기 주식이 뭐 추가 상장해가지고 막 벅벅 떨어지죠. 그러면 우리는 다 욕을 해요. 그죠? 얘가 비상장 시절에 전환사채를 발행을 한다는 거죠. 그 물량들이 뭐 공모로 등록이 돼가지고 물량 폭탄을 퍼붓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폭락을 하고, 그러면 주주들은, 개미들은 기관놈들, 쓰레기 같은 놈들, 비상장 전에 대체 얼마만큼 숨어 있는 물량이 있는 거야? 하고 막 욕을 해요. 그 쓰레기 같은 놈들이라고. 그 SBI 인베스트먼트는 그런 쓰레기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 비상장 시절에 회사가 있으면 어떡해요? 기술력은 있는데 돈이 없어. 돈이 없으면 할 수 있는 방법은 은행에서 돈을 빌리든지 담보를 잡고, 아니면 자기네 지분을 일정 부분 주고 거기에 대해서 돈을 받아오는 거죠. 그래서 그 돈으로 기업을 계속 운영을 하다가 재수가 좋으면 상장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SBI 인베스트먼트 같은 이런 회사들은 이 어떤 비상장 기업이 지분을 담보로 이만큼 지분 10%를 줄 테니까 돈을 다오 할 때는 굉장히 후리치겠죠. 왜? 얘네들은 지분을 받는 거예요. 땅을 받는 게 아니고 회사 지분을 받으니까 그 회사가 쫄딱 망해버리면 어때요? 그냥 돈 회수도 못하고 손실이에요. 또 상장이 된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 부담률을 높게 잡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말도 안 되는 가격에, 뭐 실제 상장이 되면 상장되는 가격에 뭐 한 심한 경우는 10분의 1 가격에 지분을 막 매입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걔가 상장이 되면 한 10배 막 이런 식으로 고수익을 얻는 거예요. 반대로 기업을 잘못 골라서 그 기업이 망해버리면 손실이 않는 거죠. 캐피탈 인베스트먼트는 어떤 그런 업종이에요. 업종으로 따지보면. 그래서 그 업종에 종사하는 개개인의 어떤 능력, 실력이 굉장히 많이 좌우를 해요. 표면적으로는요, 이 기업이 합병이 될 때는요, 기준점이 있어요. 기준점. 얘가 22년, 그죠? 10월 27일 2시 08분에 합병 승인회가 거래 정지가 됐어요. 그렇지만 22년 10월 27일이지만 합병이 됐을 때 기준은 뭐냐면요, 어떤 회계법인에 의한 감사 승인이 떨어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이 아닌 21년도 당시 SBI 인베스트먼트가 회계 감사를 받은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삼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해요. 기준은 21년도 거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있어요. 어떤 기업이 합병이 되고 지금 현재 가치랑 이런 걸 쭉 했을 때 뭘 중요하게 봐야 되냐면요, 기준점이 되는 21년도 12월 30일 날 재무제표랑 지금 현재 10월 27일 2시 스톱이 된 이때의 상태를 봐야 돼요. 이때랑 비슷한지 나빠졌는지 훨씬 좋아졌는지 이거를 판단을 해야 돼요. 이거를 판단해가지고 내가 이거를 들고 갈 건지, 아니면 합병 반대해가지고 그냥 돈 주쇼 하고 떨어져 나갈 건지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기업을 면밀하게 조사를 하고 공부를 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향후 내가 얘를 거래 재개되면 팔지 말지, 아니면 주총 전에 아예 반대 의사를 던질지, 그래서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초보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합병 비율이 1대 0.85, 0.85는 NH23 스펙이 되겠죠. 그러면 얘를 평가할 때는요, 몇 대 몇으로 평가할 때는 일단은 SBI 인베스트먼트의
가치를 산정해야 돼요. 쟤를 얼마로 산정할 거냐.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왜 1대 0.85가 나왔는지 이거를 평가를 할 때는요.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규칙이 있어요. 회계적인. 그러면 얘를 평가를 할 때는 첫째는 본질 가치라는 게 있어요. 본질 가치는 자산 가치를 1로 두고 수익 가치를 1.5로 두고 얘를 가중산술 평균을 한다.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이 정도만 듣고 흘렸어도 돼요.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렇지만 아예 모르는 것보다는 이런 게 있구나. 이 정도만 알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상대 가치라는 게 있어요. 상대 가치라는 건 말 그대로 누군가가 있어야 돼요. 우리 주식쟁이들이 하는 표현은 업종 평균 퍼라고 하죠. 업종 평균 퍼. 그래서 얘랑 비슷한 해가 있어야 비교가 된다는 거죠. 쟤는 몸값이 얼마냐고, 얘는 얼마고, 얘는 얼마고. 그런데 너는 얘보다 잘해, 못해? 비교 대상이라는 거죠. 비교 대상이 있어야 가능하다. 그런데 이 상대 가치 평가는 없다고 돼 있어요. 미적용. 그러니까 왜 미적용이냐? 이 상대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 누군가 상대방이 있어야 된다 했죠. 이 상대방은 이 어떤 대한민국에서 규제하는 어떤 회계 법인을 충족하는 법인이 3개 이상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 3개를 비교 분석해서 얘의 가치를 비교 평가를 한다. 이래 되는 거죠. 내가 수능을 쳤는데 4.0을 받아가지고 이상하구나. 수능을 쳤는데 제가 한 300점 받았어요. 300점을 받는데 수능을 내 혼자 쳤어. 전국에서. 그러면 등수를 어떻게 매겨요? 카트라인이라는 게 없죠. 그러니까 누군가 학생 수가 있어야 내가 상위권이다, 중위권이다, 하위권이다 뭔가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상대 가치를 평가를 하는데 얘는 없다. 그 말은 캐피탈 업종 중에서 상장이 되는 거는 최초다. 얘가 1호다. 이래 평가하시면 돼요. 캐피탈에서는 처음 등록된 거다. 한 번도 사례가 없습니다. 이래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가 없다. 그럼 이 부분이 되게 애매하죠. 우리가 판단했을 때는 일반적으로 사례가 없으니까 NH23을 들고 있는 주주 입장에서는 캐피탈이 뭐야? 짜증나. 재수 없어. 심지어는 누군가는 아이고 치킨값이나 벌면 다행이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그래서 치킨값을 벌지 치킨 가게를 차릴지 한번 공부를 하는 거예요. 막연히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고. 그러면 상대 가치는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다음은 뭐냐 하면 자산 가치라는 것을 따져요. SBI 인베스트먼트의 자산 가치는 한 주당 자산 가치는 얼마냐 이래 보는 거죠. 근데 한 주당 자산 가치를 1998원을 잡아놨어요. 띵 2,000원도 안 돼요. 돈이 없나? 일단은 기분 나빠. 1998원. 이래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수익 가치를 표시를 해놨어요. 수익 가치는 주당 2,587원 해놨어요. 근데 2,587원, 합병 비율 1대 0.85보다는 수익 가치가 좀 더 높은 편이에요. 한 10% 정도. 그렇지만 그렇게 썩 마음에는 안 들어. 또 이 SBI 인베스트먼트의 액면가는 500원이에요. 그리고 스펙은 당연히 100원이 되는 거고. 그러면 얘들 자산 가치와 수익 가치, 상대 가치는 없어. 본질 가치. 이렇게 쭉 혼합을 해서 적정가를 산정을 해보니까 얘는 2,350원이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얘가 일단은 SBI 인베스트먼트의 한 주당 가격은 기준가가 2,350원입니다. 하고 정해준 거예요. 물론 2021년 기준이다. 이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스펙.
스펙은 또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스펙이라는 건요, 단지 어떻게 막 어떤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고요. 첫째, 1개월 동안에, 그러니까 10월 27일 날 2시 08분에 합병 서인이 났어요. 하면 당일날은 빼버려요. 빼버리고 그 전날 10월 26일 기준으로 1개월 평균치 얼마, 일주일 평균치 얼마, 그 다음에 최종일이니까 10월 26일 종가가 얼마, 이래 산정을 해요. 그리고 이 세 개를 합쳐가지고 나누기 3 하면 평균 가격이 나와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2064원 이래 나온 거죠. 거기다가 재수 없게 가뜩이나 스펙 주면서도 많이 떨어졌는데 또 여기다가 야, 이 SBI 인베스트먼트가 요구를 해요. 야, 우리도 조금 좀 억울한 면이 있다. 2021년도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는 그때보다 지금 많이 좋아졌는데 그래서 우리가 좀 손해를 본다. 억울하다. 그래서 너희도 좀 까줘. 그래요. 어떻게? 할인 좀 해줘. 할인율 적용해줘. 요청을 해요. 그러면 최근에 스펙 좀 많이 폭락을 해가 2064원이 나왔는데 여기서 할인을 해줘 하니까 얼마만큼 해줄까? 근데 스펙주라는 거는 다 아시다시피 최초 발행하는 기본이 2,000원이죠. 그러니까 야, 암만 그래도 그렇지 액면가 2,000원 알로는 해줄 수가 없잖아. 그러면 그냥 깔끔하게 2,000원 해줄게. 2,000원 기준가.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보면 할인율이 3.12% 할인율 적용해서 2,000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2,350원 대 2,000원 계산을 하니까 합병 비율이 1대 0.85가 나온 거예요. 이런 비율. 그러면요,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 하면요, 그러면 SBI 인베스트먼트 얘가 어떻느냐, 어떤 회사인지 조금 더 알아보죠. 막연히 캐피탈 회사, 재수 없는 회사, 금융회사. 왜 금융회사를 사람들이 싫어하느냐? 성장성을 보는 거예요. 성장성. 은행이 갑자기 10배, 20배 급등할 리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조업이라는 것은 꿈과 희망을 가져요. 그렇지만 이 금융업이니까 그냥 막연하게 좀 별로 안 좋아, 기분 나빠, 이런 개념이 도입되는 거예요. 저도 물론 그랬어요. 그래서 공부를 해봤어요. 과연 얘를 들고 갈 것인지 버릴 것인지. 일단은요, 기준이 2021년이라 하니까 2021년 재무제표를 쭉 봤어요. 김 PD님, 이 불편하면 얘를 약간 가운데로.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러면 2021년 기준으로요, 보면 자산 총계가 뭐 끝다리는 빼고 대충 해볼게요. 끝다리는 빼고 자산 총계가 430억, 부채가 한 30억대. 그러니까 얘 빼기 얘 하니까 자본 총계가 한 400억 나와요. 400억. 그리고 자본금은 100억짜리예요. 그리고 2021년 매출액을 보니까 110억이에요. 110억. 110억. 되게 작아요. 그래서 조금 실망. 겨우 저것밖에 안 돼. 매출액이 110억. 1년 동안 내가 주식 사고 팔고 단타 친 금액보다 작네. 그런 약간 황당함.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당기 순이익이에요. 1년 매출액이 110억인데 당기 순이익이 60억이 났어요. 60억.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그냥 황당하죠. 이거 어디에서 진짜 막 우리 흔히 영화에서 보는 사채업자들 아니면 나올 수 없는 경이적인 수익률이에요. 매출액이 110억인데 이익을 60억 냈다. 이 말은 내가 100억, 그죠? 100억 주식 투자해가지고 60억 벌은 거예요. 수익률 60%가 넘어가요. 엄청난 환상적인 수치죠. 워런 버핏 같은 경우가, 그죠?
연간 수익률 5%만 넘겨도 신이라는 추앙을 받는데 얘들은 신급 이상이죠. 이 정도는. 그러니까 얘는 왜 이래? 이 아들이 주식을 좀 잘하는 애들이 모여있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기순이익은 조작 아닌가 할 만큼 의문점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2021의 재무 구조를 봤을 때 매출액은 실망, 당기순이익은 스플라이즈. 굉장하다. 여기까지가 어떤 얘의 표면적인 분석이에요. 그러면요, 이후에 지금 몇 분 흘렀어요? 25분. 25분요? 그러면 요거 하고 한번 끊었다가 할게요. 왜냐하면 유튜브 영상을 올릴 때 처음부터 너무 길게 하면 좀 안 올라가는 그런 문제가 있어가 그래가지고 좀 끊고 또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부산 사람이 되다 보니까요 이 사투리가 좀 심해요. 교정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서울 분들 우리 밴드 회원님들도 보면 처음에는 그 외래어 쓰는 줄 알았대요. 그래도 의사 전달은 될 거라 생각하고 또 지금 현재 최대한 서울말을 가깝게 구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내가 이 회사가 어떻느냐 대충 구분됐죠. 그리고 이제 이 회사를 보면 NH 스펙 23호가 가지고 있는 돈은 148억. SBI 인베스트먼트가 갖고 있는 돈은 그죠? 이 자산 이 2,350원 곱하기 자본금 곱하기 1에 하니까 얘는 대충 한 500억 정도 평가를 받았어요. 500억. 그러면 합병이 되면 SBI 인베스트먼트가 이 148억 예치금을 가져가요. 둘이가 합쳐지는 거죠. 그래 보면 단순하게 보면 시가총액은 한 650억 정도 나와요. 근데 일단은 650억이 좋다 나쁘다 평가하기는 이러겠죠. 그런데 표면적으로 이제 앞으로 이 NH23을 갖고 있는 분들이 할 수 있는 행위는 뭐냐면요. 차후에 물어봐요. 질문을 해요. 집에서 통지서도 날라와요. 우편물이 요래 날라오거든요. 그래서 합병을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하고 질문을 던져요. 그러면 이 기간은 23년도 2월 7일부터 2월 21일까지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우편물이 온다는 거죠. 물론 합병에 내가 찬성을 하면요. 그냥 그 우편물 그냥 버려도 상관없어요. 근데 만일 나는 이 캐피탈, NH23이 합병되는 이 캐피탈 회사가 너무 싫어. 짜증나 하면 그 우편물에 합병 반대해가지고 다시 보내도 되고요. 아니면 자기 관할 증권회사에 전화를 걸어서 저는 이거 반대합니다. 합병 반대합니다. 이런 의사 표현을 할 수도 있는데 얘는 약간 그때그때 법이 조금씩 틀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2월 달이니까 그때 기준으로 어떤 식으로 바뀔 줄은 몰라요. 그런데 이렇든 저렇든 우편물은 날라올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내가 반대 의사 해가지고 동봉대가 온 거기 반대 의사와 그 봉투에 넣어서 그냥 발송하면 돼요. 그것도 불안하면 정권사에서 전화 걸어서 확인사살 한 번 더. 저는 보유 수량이 15,000주 있는데 반대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돼요. 그러면 보통 한 달 이내에 자기가 갖고 있는 수량만큼 돈이 내한테 회수가 돼요. 돌아와요. 그게 이제 일반적인 어떤 과정. 그리고 이후에 보면요. 얘 같은 경우는 주주총회가 2월 22일 날 잡혀 있어요. 이 주주총회를 거쳐서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합병 반대한 사람들을 주식 매수 청구권이라는 것을 행사해요. 내 주식을 누구가 사라. 나는 합병 반대하니까 그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애는 주주총회가 끝난 그 다음날 2월 22일부터 3월 14일까지 진행이 돼요. 그러면 이 주식 매수 청구권이라는 내 주식을 누군가 사라. 그 누군가라는 것은 NH23호가 될 수도 있고 SBI 인베스트먼트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얘가
내가 15,000을 갖고 있는데 반대를 했다. 그러면 NH23호를 최초에 만들었을 때 예치금 148억 여기에서 돈을 뚝 떼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수량만큼 돈을 환불을 해준다는 뜻이에요. 여기까지만 하고 한번 끊을게요. 그러면 두 번째, 채권자. 그러니까 기존에 예를 들면 제조업이라면 이 제조업이 돈을 벌기 전이니까 자금, 운용 자금 요건이니까 막 전환사채를 발행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전환사채를 쥐고 있는 사람들이 기분 나쁠 수도 있어. 야, 네가 스펙이랑 합병한다며? 나는 싫어. 반대야. 그러면 채권자들이 또 반대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채권자들이 반대하는 기간은 2월 23일부터 3월 28일까지. 근데 얘는 SBI 인베스트먼트, 그러니까 캐피탈 회사, 돈놀이 하는 회사, 사채업자니까 돈을 갖고 빌려줘서 이자를 받는 사람이 자기가 돈이 없어서 빌려오진 않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채권자의 이의신청 이거는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제조업은 그게 심한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합병 무산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주식 매수 청구권, 채권 이의 신청 이게 끝나고 나면 마지막에는 종료 보고라는 걸 해요. 종료 보고를 하면 3월 29일 날 종료 보고, 그리고 이 여기까지 아무 이상 없이 다 통과됐다 하면 신규 상장은 내년 4월 10일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한 번씩 주식을, 그러니까 스펙주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 중에 합병됐다 해가지고 신난다 했는데 한총 동안 한 달 이래 지나다 보니까 그냥 합병 취소됐다 이런 공시를 한 번씩 뜨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물론 경험했고. 그러면 합병됐다가 좋아했는데 갑자기 합병 취소 공시가 떠요. 그러면 기분이 아주 더러워요. 그렇지만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또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합병을 반대하는 사람 매수 청구권 주식 수가 이 스펙 전체 주식의 33.33%를 넘거나 아니면 이 금액이 나는 합병에 반대하니까 내 주식 사시오 하고 여기에서 환불 신청을 요구한 금액이 50억을 넘어가거나 하면 합병을 취소할 수 있어요. 누가? NH23호가 합병을 취소할 수도 있고 SBI 인베스트먼트가 합병을 취소할 수도 있고 둘 다 취소할 수도 있어요. 이 스펙이 합병이 된다는 것은 결혼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신랑이 이 결혼 반대할 수도 있고 신부가 이 결혼 반대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오케이 해야 결혼을 해가 사는 거예요. 그래야 완벽하게 합병이 되고 주식으로서 쭉 등록이 된다는 거죠. 그게 지금까지의 어떤 과정.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얘예요. 매수 청구권 주식 수가 33.3%, 그 다음에 금액이 50억 이상. 이 부분이 있죠. 만일 우리가 이 주식을 스펙을 갖고 있는 개인들이 이 회사에 SBI 인베스트먼트가 단지 캐피탈이라는 이유로, 그죠? 나는 싫어. 합병 반대. 반대표를 던졌어요. 던져가지고요. 정말 이 회사가 대박인 합병인데, 무지해서 멋모르는 주주들이 와 반대해가지고, 매수 청구권 주식수가 33.3%를 넘든지, 금액이 50억 이상 돼버리든지 하면 어떻게 해요? 황당한 일이 벌어져요. 내가 로또 1등 당첨된 복권을 코 풀어서 버리는 행위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공부를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갖고 있는 분들 한번 보십시오 하고 올려드리는 이유가 이거예요. 이거. 혹시나 일반인들이 멋모르고 막 반대해가지고 합병이 무산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좀 공유를 해주는 게 낫겠다. 왜냐? 얘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유튜브는 아무도 없고
개인이 정보를 찾아서 접근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이 회사가 제가 봤을 때는 괜찮아요 하고 설명드리는 거죠. 그런 목적으로 영상을 한다. 순조롭게 합병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러면 여기서 좀 내용이 길어지니까요. 잠깐 끊고 2부로 넘어가서 다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잠깐 스톱해 주세요. 네, 방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예.